미국에서 종신형을 5개나 받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2자녀를 죽였고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신의 명령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내 아들은 좀비로 변했어요. 그는 이미 영혼이 떠났어요. 이 말 믿으시겠습니까? 이 여성의 이름은 로리 발로우 데이벨. 평범한 2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어느 날부터 종말론 사이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이들은 차례로 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로리 발로우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2아이를 잃게 만들었으며 종말론 교리로 어떻게 살인을 정당화했는지, 그리고 법원은 그녀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리 발로우는 애리조나에서 살던 50세 주부였습니다. 4번의 결혼을 통해 여러 자녀를 둔 그녀는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7살 JJ는 자폐증을 앓고 있었지만 로리는 헌신적으로 돌보는 엄마로 보였습니다. 16살 딸 타일리는 활발하고 밝은 10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로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만남이 일어납니다. 유타주에서 열린 종말론 모임에서 로리는 체드 데이벨을 만나게 됩니다. 체드 데이벨은 당시 17권의 종말론 소설을 쓴 작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 상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2020년 7월, 지구에는 대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선택받은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이에요. 로리는 이 남자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체드를 만난 후 로리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체드는 로리에게 충격적인 계시를 내려줍니다. 당신은 전생에서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 중 일부는 어둠의 영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체드는 로리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영혼 분류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른바 라이트 앤 다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누는 시스템이었는데 1등급과 2등급은 다크 스피릿, 즉 어둠의 영혼으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3등급과 4등급은 중간 단계, 변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고 5등급과 6등급은 라이트 스피릿, 즉 빛의 영혼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체드는 로리의 가족들의 영혼 등급을 분류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리는 당연히 최고인 6등급, 심지어 여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찰스와 아이들은 점점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체드의 좀비 이론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둠의 영혼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차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원래의 사람이 아니라 좀비가 된다. 좀비의 몸을 제거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 오히려 갇힌 영혼을 해방시키는 성스러운 일이다. 로리는 이 황당한 이론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리의 오빠인 알렉스 콕스입니다. 알렉스는 과거에 총기 관련 범죄로 수감된 경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리에게는 무엇이든 해주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죠. 체드는 알렉스도 자신들의 성스러운 임무에 동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신이 보내신 전사죠. 알렉스도 체드의 가르침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위험한 계획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극이 일어납니다. 2019년 7월 11일, 애리조나 챈들러에서 로리의 남편 찰스 발로우가 총격을 받아 사망합니다. 총을 쏜 사람은 바로 알렉스 콕스였습니다. 알렉스는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찰스가 야구 방망이로 저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당방위로 총을 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찰스는 죽기 전 평소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그의 오빠가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내는 제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있어요. 실제로 찰스의 생명보험금은 100만 달러였습니다. 찰스가 죽은 지 한 달 후, 로리는 갑작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아이다호로 이사합니다. 이유는 체드 데이벨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로리는 친구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일리가 점점 반항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마치 다른 영혼이 들어간 것 같아요. JJ도 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로리의 형 알렉스도 계속해서 로리와 함께 행동했습니다. 찰스의 죽음 이후 알렉스는 더욱 로리의 신성한 임무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2019년 9월 8일 16살 타일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됩니다. 이날 타일리는 엄마 로리와 삼촌 알렉스와 함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로리는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일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타일리가 사라진 다음 날, 알렉스가 로리의 뒷마당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말합니다. 그 연기 냄새가 보통 나무 타는 냄새와 달랐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때 알렉스가 무언가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주 후 2019년 9월 23일 7살 JJ 발로우가 실종됩니다. 로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JJ를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JJ의 할머니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로리의 반응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걱정하거나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편해요. 이제 신의 뜻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사라진 지 한 달 후 체드의 아내 태미 데이벨이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태미는 51세의 건강한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체드가 아내가 자다가 죽었다며 신고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연사로 처리되었지만 나중에 부검 결과 독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9년 12월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로리의 오빠 알렉스 콕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혈전이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알렉스의 죽음으로 많은 진실들이 그와 함께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두 아이가 모두 사라지고 체드의 아내까지 죽고 알렉스마저 사망한 상황에서 로리와 체드는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그것도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면서 말이죠. 로리는 SNS에 행복한 신혼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만났어요. 신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두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본토에서는 JJ의 할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시기 로리는 하와이에서 유유자적하게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로리에게 연락해 아이들의 행방을 묻자 로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해요.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신혼여행 중이니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2020년 2월 하와이에서 유유자적하던 로리가 드디어 체포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2020년 6월 9일에는 체드 데이벨의 아이다호 자택 뒷마당에서 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의 상황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JJ의 시신은 플라스틱 봉지에 쌓여 매장되어 있었고 타일리의 시신은 화염에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두 아이 모두 타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추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더욱 섬뜩한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추정에 따르면 2019년 9월 8일경 타일리가 삼촌 알렉스와 함께 나간 후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다음 날 알렉스가 로리의 뒷마당에서 불을 피운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때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9월 22일에서 23일 사이 JJ도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신은 체드의 집 뒷마당에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종교적 의식의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로리의 발언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타일리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에요. 어둠의 존재가 그녀의 몸을 차지했어요. JJ도 좀비가 되었어요. 그 아이의 진짜 영혼은 이미 떠났어요. 나는 전생에서 여신이었고 이 세상을 구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2020년 7월이면 지구에 대재앙이 닥칠 텐데 우리는 살아남을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로리의 친구 멜라니 기브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리는 아이들이 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돌볼 수 없다고 했어요. 2023년 5월 아이다호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로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받은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 JJ 발로우 살인죄로 종신형, 딸 타일리 라이언 살인죄로 종신형, 체드의 전처인 태미 데이벨 살인 공모죄로 종신형, 총 3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4월 애리조나에서 열린 추가 재판에서 로리는 2개의 종신형을 더 받았습니다. 전남편 찰스 발로우 살인 공모죄로 종신형, 브랜든 보우드로 살인 미수 공모죄로 종신형. 브랜든 보우드로는 로리의 조카 멜라니의 전남편으로 2019년 10월 자택 앞에서 총격을 당했지만 다행히 생존했습니다. 이 총격도 로리와 알렉스가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로리 발로우 데이벨은 총 5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로리는 지금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법정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세상을 구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내 아이들은 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공범인 체드 데이벨도 2024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역시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이 신의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신의 이름으로 포장된 극단적 신념, 그리고 그것에 빠져 무고한 생명을 해친 끔찍한 현실입니다. 로리 발로우 데이벨은 지금도 감옥에서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JJ와 타일리, 그 두 아이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신념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종교의 이름으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